오늘은 부동산 710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지인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하시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걱정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규제, 잔금 대출의 LTV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좀 혼란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할까요? 좀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그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제 생각하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지금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성인 그런 부동산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소유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무주택자 분들까지도 이제 그러한 혜택들을 못 보고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난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은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이제 지난 대책들을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그리고 1216 대책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 20%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LTV를 이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또는 고가 주택들의 대출 제한을 하면서 강남권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을 이제 규제하려고 했었죠. 하지만은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전 지역이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제 LTV에 대한 축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송도나 검단 같은 경우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 비규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LTV, 즉 잔금 대출이 70%까지 나오는 거를 40%로 대폭 축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617 부동산 대책을 다루면서 제가 예측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맞췄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예측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70%의 잔금대출 LTV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한순간에 그냥 40%로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기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40%로 축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정책들을 봤을 때 제가 예측한 거는 그거죠. 이 부분들은 보완이 된다. 개선이 될 것이다. 반드시. 제가 예측한 이유는 그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분들은 당연히 LTV가 70% 나왔을 때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70%가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 즉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반드시 보완이 되거나 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률 자체는 위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법률을 보면서 또 개정 법안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 것은 우리가 정부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그런 규제들을 하고 있어요. 양도세율을 높인다던가, 이제 증여세까지.
양도세를 높이다 보니까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들도 강하게 올리려고 하는 12%인가요? 이제 높게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강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억제시키려고, 시장 경제 상황에 맞춰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체기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강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투자는 연속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할 뿐이지 토지라든가 다른 여타 상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규제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침체기에, 정체기에 머무를 수 있지만 이 투자자들은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갈 겁니다. 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체기가 오게 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정부에서 바라는 건 이거죠. 본인들이 강하게 부동산을 눌러가지고 부동산 정체기를 만들고 또는 거래 절벽을 만들거나 부동산이 상승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을 때 정부는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거봐, 내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잡는다고 했지? 그래, 지금 니네들이 보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내가 잡았어, 이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투기꾼들,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은 앞으로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우월감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 처분 조건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거주자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퇴로를 열어주게 될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서 투기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주택에도 7%의 생애 최초 주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완화 정책을 편다든가 이러한 조금의 시그널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봤을 때는 일단은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부동산 정체기를 만들 겁니다. 거래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를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아예 거래를 할 수가 없죠. 팔려고 하지만 팔려고 해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뭐 70%를 넘게 주면서 최고 세율이 72%인데 72%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팔겠습니까?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체기를 만들 거고 지금 정체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투자 물건들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 아파트의 정체기가 왔을 때 정부는 이 정체기가 온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의 퇴로를 열어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지금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이제 서울의 그 중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7억 3천만 원. 그런데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보면은 중위 매매 가격이 11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억 가까이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평균 집값이 불과 4년 만에 4억 이상이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물론 뭐 시장성이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시장 경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자유롭게 시장 상황에 맞게 수요 공급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강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 생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강하게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이쪽으로 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까지도 부동산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지? 부동산 규제를 왜 여기를 하지? 아, 그러면 다음에도 부동산 풍선 효과로 이쪽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쪽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구나. 분양권을 사야 되겠구나. 이러한 심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부동산에 지금 정부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법안들은 다 신속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일정 부분 정체기를 만들 거고,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 이제
실수요의 서민들, 무주택자분들한테 일부 테러를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런 테러를 열어주는 시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6.1절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도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3기 신도시를 분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분양을 했을 때는 이 강한 부동산 정체기를 만든 상태에서 조금 테러를 열어줘서 3기 신도시 청약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이렇게 강한 규제책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잔금에 대한 일부 완화 규제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체기가 되면은 비로소 그때 다주택자들의 세금적인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켜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학교 학생들이 많이 떠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학생 한 명을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죽을 때처럼 때리죠. 죽을 것 같이 때려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앞으로는 떠들지 못하게. 나라는 임성배라고 하는 선생님을 봤을 때 야 조용해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 선생님 무서우니까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의 시장 분위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때 비로소 이제 오늘 시간은 니네 좀 떠들어도 돼. 오늘 30분은 그냥 니네 하고 싶은 자율학습해. 아니면은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오늘은 니네 이 빵 먹고 공부해. 그랬을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묶여 있지만은 완화시키는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런 시점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이런 영상들,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폭락론을 외치는 영상들도 봐보세요. 두 개의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고, 지금 현재의 시세들을 잘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시장 경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믿지 말라고 해요. 제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되 여러분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보시고, 부동산 폭락론자 그리고 상승론자, 그런 많은 유튜브 분들이나 책들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마인드 정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의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향. 이것은 제가 부동산을 20년을 하고, 제가 건축기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석사 몇 천만 원, 몇 억을 넘게 들이면서 공부를 한 제가 얻은 부동산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막히고, 그리고 매물이 잠기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열심히 희망을 보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드시 기회는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강한 710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늘 하던 대로 소비 지출을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차후에 완화책들이 나오거나 실수요자들한테 이러한 활로를 열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닙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기회가 오고 부동산은 시간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항상 제 임성배 TV를 믿고 봐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